안녕하세요. 화요일 부동산 업데이트 션유입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은행 하나를 이제 도와줬네요. 지난 금요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그 은행이 투자한 금액을 많이 잃고 손해를 많이 본 상태에서 그 투자자하고 은행 돈을 디파짓한 사람들이 거의 한 40 빌리언 달러를 하루 만에 다 빼냈어요. 그게 보면 한 시간 만에 한 4 빌리언 달러 정도를 뺐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뱅크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 FDIC 인슈런스 컴퍼니가 들어가서 은행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정부에서 그 은행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돈 디파짓 한 사람들 손해도 없이 그걸 갚아주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은행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5번째 가장 큰 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큰 은행이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자체가 나머지 은행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와무뱅크, 워싱턴 뮤추얼 뱅크라고 아주 큰 뱅크가 뱅크럽시 되면서 완전히 재정적인 그런 회사들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겪었던 게 이제 그때 부동산도 많이 타격을 받았었죠. 근데 그때 경우에 봤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런 은행들 건강 상태가 안 좋다면 조그만 은행들은 또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큰 은행이 조그만 은행을 사서 그냥 이렇게 멀치 하듯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다고 보여지는 상태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부동산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건, 은행 융자 받을 때, 집 살 때 융자 받는 어떤 조건들이 더 까다롭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운 페이먼트 수준이나, 그 다음에 인컴 수준, 그리고 얼마만큼 저축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집을 처음 사시는 분들, 젊은 분들한테는 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보면 현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찰로 다 사시게 되면 부동산을 이자율이 모기지 이자율이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다운 페이먼트가 한 50%까지 그 이상 되게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은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추측해 보는 건요, 지금 주식 마켓하고 크립토 마켓이 상당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이 많은 상태에서 이 은행 자체도 불안전하다, 그런 어떤 소식이기 때문에 투자를 딴 데 하셨던 분들이 부동산 쪽으로 돈을 더 많이 해서 부동산 투자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게 은행 같은 경우에 25만 불 이상 저축해 놓으면 그 이상의 돈은 만약에 그 은행이 부도가 나더라도 도움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쿠라고 TV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50 million dollars, 제가 한국말로는 이 해석이 빨리 안 되는데 250 million dollars를 그 안에 넣어놨다. 그러면 25만 불만 보험에서 이제 찾아주게 되면 그 나머지 돈은 다 잃을 텐데도 그만큼 저축해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자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상태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돈을 빼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역사적으로도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몰려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갈 때 집값이 많이 주춤하거든요. 왜냐하면 모기지를 받아서 사야 될 사람들 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집값이 약간 주춤하고 경쟁도 낮아지고 그 소요 수준도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보면 이자율이 올라갈 때가 부동산 사기가 더 좋은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경쟁도 낮죠. 셀러한테 크레딧 받는 어떤 조건도 좋아지죠. 그래서 만약에 높은 이자율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더 좋은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봤을 때 그 이자율이 떨어지고 나면 경쟁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는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거의 뭐 100%라고 봐야겠죠. 집값 올라가고 경쟁 올라가면 그때 가면 어떻게 보면 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그래서 그 역으로 봤을 때 그 이자율이 높을 때 집을 사기가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 그 여건이 좋으신 분들한테는. 또 한 가지는 홈 빌더들, 집 짓는 건축 회사들도 돈 빌리는데 그 값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그 소요 수준도 낮다 보니까 집을 많이 안 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한 300만 개에서 400만 개의 집이 더 필요한 상태인데 새 집 건축자들이 집을 안 짓게 되면 그 공급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집값이 이렇게 더 떨어진다. 그거는 이치에 안 맞는 거고 더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게 되는 어떤 그 요점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은행 계좌에 25만 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해 놓으신 분이라면 제가 봤을 때 뭐 이건 이제 재정적인 조언은 아니지만 그 CPA나 이런 분들한테 꼭 이야기해 보셔야 될 부분이지만 다른 은행 계좌로 옮겨서 이렇게 배분을 25만 불 밑으로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엔. 또 한 가지는 집 갖고 계신 주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인베스터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상당히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퍼티 투자자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팔게 되면 돈을 많이 잃고 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거의 한 99%는 돈을 더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퍼티 샤크나 그런 어떤 개인 투자자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동네에 일 잘한다고 소문난 어떤 부동산 하는 리얼트들하고 직접 이야기해 보셔서 지금 만약에 그 집을 마켓에 내놓으면 얼마만큼 받고 살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은 지금 어떤 것인지를 그런 그 믿을 만한 전문가들한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50만 불짜리 집을 35만 불에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약간 고쳐서 팔아가지고 한 10만 불 정도는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게 그 사람들 그 비즈니스 마를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산다고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부동산 한 사람하고 전문가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진행시키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99%는 일 잘한 부동산한테 맡겨서 정식적으로 그 매물을 마켓에 내놓고 많은 바이들을 불러가지고 가장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바이한테 파는 게 가장 이익을 많이 보실 수 있는 조건일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오늘 이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